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쌤은 국어를 가르치는 김잼마입니다. 쌤이 겨울방학 동안 너희들과 무슨 공부를 할 것이고 왜 이 시기에 그런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현장 겨울방학 특강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겨울방학이란 시기가 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겨울방학이라는 시기는 너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수능풀에 들어오는 시기가 겨울방학이야. 그래서 보통 겨울방학을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수능 시작하는 단계, 입문, 개념, 시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수능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뭘 해야 될지는 사실은 강의에 많이 달려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 자, 쌤이 얘기를 해볼게. 입문이고 개념이니까 정말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단계가 지금일까? 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쌤은 인강이든 현강이든 가장 중요한 커리의 시작을 나는 겨울방학이라고 해.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개념이니까 쉬운 게 아니고요. 개념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너희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다 라는 개소리 혹시 들어봤니? 물론 이거는 멍멍이 소리가 맞습니다. 왜냐면 실제 그렇진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왜 학생들은 3월 학평의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납득하는 사람들이 왜 많이 있을까? 이유는 있어, 분명히. 왜냐면 그만큼 학생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야. 누구나 열심히 달리지, 그지? 누구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던 관성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다 보면 점수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수능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겨울방학이라는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만큼 한 번 형성된 수능에 대한 너희들의 접근 방법,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 너희들의 습관, 이거 수능까지 가거든. 그걸 처음부터 잡아주는 시기가 바로 겨울방학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겨울방학에 얼마나 실전적으로, 얼마나 수능의 중해까지 가까이 가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쌤은 겨울방학 커리는 단순한 개념과 입문이 아니다. 어디에서도 쌤의 설명 영상을 보면 어떤 본본 커리 마찬가지야. 우리가 현장에서 다룰 게 이제 쌤의 인강으로 따지면 개념, 본본 커리입니다. 근데 쌤은 항상 얘기하거든. 본본 커리가 제일 중요하다. 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 그래서 너희가 앞부분에 개념이라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닌 가장 실전적으로, 가장 수능에 가깝게 들어가는 첫 번째 커리가 바로 겨울방학, 우리가 공부할 본본 커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너희가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야. 왜냐면 수능은 실전이다. 실전적 학습. 이 얘기는 모든 강사들이 다 하거든. 어떤 강사도 저는 이론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강사 한 명도 없죠. 모두가 자신이 다 실전이라 얘기를 하거든. 자, 그렇다면 실전이 뭔지가 중요하겠지? 24학년도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23학년도 수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자, 쌤이 23학년도 수능 분석 영상, 총평 영상, 이미 수능 당일에 분석하고 수능 다음날 촬영해서 업로드해 놓은 총평 영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가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가장 직전까지 수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경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 그냥 학원 가면 뭐 설명 듣다 보면 뭐 나도 알게 되겠지. 그런 자세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냐? 얘들아,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이 강의의 내용을 가져가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 쌤은 너가 가장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똑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이래서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셨구나. 23학년도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셨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구나. 이 주인공의 자세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얘들아, 겨울방학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 시작이잖아. 너가 이 판도의 주인공이 될 거거든. 그죠? 이거 23학년도 수능 총평 분석부터 너희들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조금 아쉽게도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인강 사이트에도 2, 3 수능 총평, 2, 3 수능 분석에 대한 영상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많이 안 찍더라고. 김잼마 걸 보시면 됩니다. 쌤이 찍어놨기 때문에 쌤이 샅샅이 분석해놨고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얘기해놨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너희가 그래도 수능의 큰 틀을, 어느 정도 큰 그림을 보고 들어올 수가 있을 거야.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자, 쌤이 2, 3학년도 수능 총평에서 했던 말이 있어. 사실 2, 3학년도 수능 총평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어. 왠지 아니? 전형적인 시험이었기 때문이야.
너희가 2, 3 수능 국어가 좀 쉬웠다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얘들 알지? 2, 3 수능이 국어가 쉬웠다. 이거는 사실 너희들과 무관한 거야. 난도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23학년도는 좀 쉬웠잖아? 22학년도 역대급 어려웠거든, 국어가. 24학년도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그런 난이도에 상관없이 내가 잘 봐야 되는 수능? 그게 수능이거든. 내가 잘 보면 장땡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수능을 잘 보게끔 만들어줄 거야, 쌤은. 그래서 너희가 당장 뭐 국어의 난도가 어땠다, 뭐 오답률 탑 10이 어땠다, 이런 거는 다 남 얘기고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에게 천착하는 거야. 나 자신. 나 자신에게 앞으로 수능을 공부함에 있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에 온전히 너희들은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쌤이 전형적이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변화된 수능의 특징을 잘 반영한 시험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 중요한 말이 있어. 쌤, 전형적이란 얘기는 나온 게 또 나왔다, 반복된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바로 그거다. 수능이란 시험이 왜 할 만한 시험이냐면 수능은 너희들에게 깊이 있는 생각이나 어떤 가치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은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절대. 수능은 철저히 너희들에게 정보 처리를 요구합니다.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요구 조건에 맞는 판단, 이걸 요구하거든. 그 핵심은 반복적 훈련이에요. 이때 반복적 훈련이라는 거 대체 무엇을 반복하냐가 중요하겠지. 그걸 배우는 강좌가 겨울방학 본본 강좌입니다. 너희들은 이걸 반복할 거야, 앞으로. 독서로 따지면 주제별, 패턴. 쌤이 전형적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수능 독서 지문은 주제별로 지문 속의 정보의 흐름, 일관된 정보의 흐름, 이 안에서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 너희가 읽어내야 하는 사고의 과정, 이게 반복적이야. 그래서 전형적이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이 할만했던 겁니다. 그러면 너가 겨울방학 때부터 내가 대체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가 어때야 돼? 아주 명확해야 돼. 너희가 국어에 대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피지컬로 덤빈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 거야.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책을 많이 안 봤는데, 나는 글 읽는 게 좀 어색한데, 나는 글을 잘 못 읽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가 수능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수능은 너에게 그런 깊이 있는 어떤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정보 처리를 요구해요. 그렇다면 너가 딱 시험지 열자마자 자, 당장 첫 번째 스텝,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첫 문단에서 뭘 봐야 되는가, 이게 기술 지문이라면 첫 문단에 뭐가 들어있을 것인가, 어떻게 글이 흘러갈 것인가, 어떤 정보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중에 뭐가 중요한 정보일까, 뭐가 출제 포인트일까, 선지에서의 변별력은 뭐에 있을까, 함정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는 거지.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이해가 되니? 그래서 너희가 뭔가 어떤 대단한 추상적인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아니야. 이런 수능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특징들을 너희가 알아가고 그것을 반복해서 체화하는 과정,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1년간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그 첫 번째, 주제별로 글을 읽어나가는 평가원의 패턴과 기준을 다루는 강좌가 독서 강좌입니다. 문학도 똑같겠지. 너희들은 시를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너희들은 소설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으로의 시를 보는 거고 시험으로의 소설을 보는 거야. 차이가 있냐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당연하지. 얘들아, 시는 절대 내 시를 수능에 낼 거야, 이런 어떤 야망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텍스트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야. 독서는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전부 시험에 내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빼곡하게 다 의도를 가지고 들어있는 정보들인 거거든. 근데 시는 안 그렇잖아. 소설 안 그렇잖아. 그렇다면 내가 시인이고 내가 소설가인 것만큼이나 내가 어떤 문학적인 소양과 감수성이 있으면 잘 읽어낼 수 있을까? 해석을 잘 할 수 있을까? 도움은 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수능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일화가 너무너무 많아. 내가 쓴 시가 출제가 된 거야, 평가원에. 그래서 그 시인분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다 틀렸어. 그래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게 수능입니다. 이런 시인분들이 좀 많이 계셔. 쌤이 말하진 않겠어.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어. 자, 어쨌든 그만큼 너희들은 시와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시에서 나에게 그동안 무엇을 요구해왔을지 평가
학과원의 시는 학생들에게 뭘 보도록 하지? 뭘 물어보지 대체? 그렇다면 나는 뭘 읽어내야 되지? 이 기준이 명확한 게 역시 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문학도 마찬가지. 갈래별로 너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그 해석의 방법론, 그 패턴을 배우는 게 역시 문학 본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래별로 너희들이 독해하는 방법론을 대단히 명확하게 배울 거야. 쌤의 본범 강좌는 처음에 오픈되자마자 수강 후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거든? 일단 첫 해만 해도 쌤이 3만 명 이상이 본범 강좌를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를 쭉 따라왔던 학생들이 수강 후기에 썼던 내용 중에 대다수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거의 95% 이상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 이 얘기는 그만큼 학생들이 그 내용이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대다수 학생들이 모두가 느꼈다는 얘기거든. 그게 바로 명확하다였어. 이전까지는 내가 시를 보고 소설을 볼 때 작품 설명을 듣지. 들으면 알지. 그리고 새로운 시를 내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런 애매함이 있었단 말이지, 문학에서. 근데 본범 강좌는 그 애매함을 완전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와 소설을 읽을 때 정확하게 내가 뭘 읽어야 되고 수능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대단히 명확한 강좌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탄탄한 베이스를,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8회의 완성이 바로 본범 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방법론, 독해의 방법론, 문학 해석의 방법론,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배울 거고요. 실제로 쌤이 한 명의 학생이 이제 생각이 나. 그 학생은 2, 3학년도 수능에서 하나를 틀렸더라고. 에헤이 참, 눈물이 또 나네. 남학생인데 김땡땡 학생이야. 이제 그 학생이 연대 고대 중에 어딜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쌤한테 수능 보기 전주에 편지를 줬어. 현장에서 종강날에 쌤한테 편지를 주더라고. 그래서 쌤이 편지를 읽어봤어.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다 말할 순 없지만 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너희가 바로 그 다음 타자이기 때문이거든. 보니까 우리 김땡땡 학생이 2학년 때까지는 국어가 모의고사가 3등급에서 5등급을 왔다 갔다 했던 학생인 거야. 한마디로 굉장히 불안정한 실력 가지고 있었지. 근데 겨울방학 때 이제 쌤의 커리를 처음으로 같이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그 학생은 집도 멀었나 봐. 차로 왔다 갔다 3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학생이 겨울방학 동안 자기가 진짜 이제 국어 실력을 만들어보자, 이 결심을 하고 8주 동안 이제 강의를 진짜 열심히 들은 거야. 쌤은 그 학생 이름까지 알고 있었거든? 왜냐면 너무 열심히 했었어.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라는 걸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3월 학평부터 바로 1등급으로 올라서서 6평, 9평, 수능까지 내내 1등급을 받았던, 수능은 심지어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던, 최상의 점수를 받아냈던 학생입니다. 쌤이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8주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8주라는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얼만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주인공의 시점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너의 실력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쌤이 만들어줄게. 자,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 요렇게럼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나 중심의 주도적 학습이라고 쌤이 써놨잖아. 요거는 오답 노트를 말하는 거야. 근데 오답 노트는 쌤이 워낙 많이 강조하고 있고, 김잼마 국어 카페에도 쌤이 오답 노트를 써야지만 최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영상들은 쌤 카페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쌤이 또 시간을 내서 너희들에게, 이거는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할 거고, 쌤의 OT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할 겁니다. 대성마이맥 자료실, 그리고 국어 카페에는 쌤이 심지어 오답노트에 PDF까지 다 올려놨어. 오답노트 틀도 올려놨거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중심에 놓고 학습하는 거, 이거 돼야지만 너희들 나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고, 그걸 채우면서 너희들의 실력을 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강의라는 건 굉장히 일방적이, 어떻게 보면. 왜냐면 수만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같은 강의를 듣잖아. 그지? 그러니까 학습의 중심엔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그 중심은 오답노트입니다. 그리고 Q&A,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자세한 얘기는 또 강의에서 하도록 하자.